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7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 서울제약 한번 봐볼게요.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대표님 서울제약 지금 제가 이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쭙기 때문에 지극히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관심이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판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그냥 지극히 참고사항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제약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서울제약은 제약이 붙었으니까 제약, 약이죠, 약. 말 그대로. 그래서 잠깐 요렇게 제가 여기 주가를 요렇게 신세정보라, 상세정보, 신세정보라는 상세정보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코스닥에 등록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입니다. 소형주고요. 제조제약 맞겠죠? 이름이 서울제약이니까. 그 다음에 액면가 500원이고 자본금 42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809억인데 지금 오늘 그냥 약 강보합이죠. 그러다 보니까 800억이 좀 넘는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미만이니까 뭐 약간 취약하긴 하죠. 큰 종목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고 지금부터 주가 흐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연봉을 한번 볼게요. 연봉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이 주가가 서울제약이라고 하는 주가의 움직임이 과거의 역사에 어땠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언제였죠? 2014년께 2015년께 27,800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기가 최고점이죠. 그리고 2000년대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의 주가를 보니까 여기 얼마죠? 890원까지가 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주가의 폭이 넓었습니다. 1000원에서 1000원 근방에서 27,000원이니까 한 27배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폭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연봉을 통해서 한눈에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 여기가 눈에 가시처럼 보입니다. 여기가 15,000원대에서 2만원이 좀 안 되는 이 가격대를 보니까 뭔 꼬리가 이렇게 많은지. 그 얘기는 여기만 오면 누가 두드려 팼다는 얘기죠. 근데 한 번 갔었는데 뭐 거래가 중간에 많지도 않았어요. 가격대가. 그리고 쭉 밀려버려요. 그 얘기는 그냥 호가 이동만 있었던 거지 안착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대 가격대는 굉장히 한계점을 느낀다는 거죠. 이 서울제약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면에 이 저점에서 밀렸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대는 또 지켜나가려고 무작위 또 애를 썼어요. 이렇게 현적을 보게 되면. 그 가격대가 5,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니까 5,000원에서 여기 15,000원대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서울제약이 위치한 역사적의 주가의 위치예요. 그리고 봤더니 지금 이 자리가 가장 거래량이 많습니다. 여기도 거래량이 많았지만 이건 워낙 저가에서 올라온 거니까. 그죠? 여기가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왔다 갔다 한 가격대니까.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이 주가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렇게 헛구역구역 올라가면 또 두드러 맞고, 15,000원 또 두드러 맞고, 또 두드러 맞고, 또 내려오니까 또 지지하고. 그래서 5,000원과 15,000원은 체킹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은 15,000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하게 되면 주가의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위치로 도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면에 5,000원대를 붕괴가 되면은 한 레벨이 끌어내는 거죠. 그럼 기존 영역에 발 들어보니까 뭔가가 안 좋은 거죠. 적정 주가의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주가 위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얘는 5,000원과 15,000원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얘는 우상향으로 틀려고 하는 트렌드 선을 하나 지키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지키려고 하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5,000원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깨져버리면 이렇게 내려와서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위험해집니다. 저항대가 형성돼 버리죠. 이걸 우리는 우상향 우상향 추세 지지 가격대라고 얘기하죠. 그 가격대를 잠깐 보니까 얼마냐면 5,000원보다는 위에겠죠. 당연히 5,000원대 근방입니다. 그래도 여기가 비슷한 위치죠. 5,000원 초반이니까 여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가 매우 중요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연봉을 통해서 우리가 체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000원과 5,000원이 기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제약 월봉을 볼게요, 월봉.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봤던 15,000원 여기. 요 금방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5,000원 이렇게 되겠죠. 연장을 해보니까 요 안에 갇혀버린 거죠. 갇혀버린 거죠. 그리고 보니까 저항대가 한 3년간 지속하다가, 그죠? 한 3년간 지속하다가, 한 4년? 그리고 올렸는데 또 저항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2015년 때는 한번 도약해 보려고 했다.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밀려서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또 갇힙니다. 이 안. 그리고서 밀렸는데 여기는 이제 안 깨겠다는 또 의지가 있습니다. 더 뚜렷하게 보이죠. 그리고 또 올라갈 때 또 두드러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주가 위치가 여기 애매하죠. 한마디로. 위치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꺼지면 이꺼질 수 있고 올라간다 부딪힐 수 있고 안착을 하면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서 오는 대추세의 지지선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저항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히 얘는 갇혀버렸어요. 갇혀버렸어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생각이 있다면 저는 이 영역에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역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황 대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손절을 짧게 잡고 어차피 여기는 손절을 어차피 나가면 내가 대응할게. 왜냐면 네 말 들어보니까 여기를 벗어나지 않려고는 맞는 것 같으네. 언제까지 꺾일지 모르겠지만 5천원이 무너진 데가 좀 위험한 거 맞네. 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감수하고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런 얘기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어떤 얘기? 5천원과 9천원, 5천원과 9,570원이잖아요, 현재. 그러면 4,500원이에요. 4,750원이면 상당히 어떻게 돼, 이게. 이게 리스크가 크죠? 그죠? 리스크가 크잖아요. 거의 뭐 한 50%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저는 이 리스크가 크잖아요. 만약 잡았는데 밀리면 이렇게 깨지면 손절 여기 나가야 되잖아요. 대응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들어가지 않아요. 이 위치를 보고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일단 주가의 위치가 안 좋다는 거예요, 되게. 안 좋다는 게 뭐냐면 기준으로 삼기에는 중간이 돼버렸어요. 여기까지 판단해 봤을 때, 여기까지. 그러니까 연봉과 월봉까지 판단해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보면 그냥 전 안 하죠. 여기까지 주가 분석 판단했다고. 자, 주봉 볼게요. 자, 주봉을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15,000원, 16,000원 가치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5,000원대 여기 가치입니다. 주가 위치가 여기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런 시도는 있었어요. 작년에 강력한 시도가 있었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려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뭐예요? 흐름을 깨게 되면 제가 주가의 그 흐름에 대한 관심을 갖자고 얘기했잖아요. 흐름을 깨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주가는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살짝 머리를 들어가요. 주봉에서 이렇게. 이 부분은 의미가 있는 거죠. 뭐 들어볼까? 이런 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계속 흘러내리다가 몇 주 동안 흘러내리다가 지금 4월 27일이잖아요. 이제 고개를 빠끔 돌려보려고 하는 거야. 빠끔 돌려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것만 갖고 이렇게 바라볼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황 대표 네 말대로 이제 8,000원 깨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바라보는 것보단 이렇게 깨버리면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 말 맞다나 지금 9,450원에 들어가서 8,000원 밑에 놓으면 그냥 대응할래. 그리고 뭐 이런 선 하나 거두지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맞겠지 이렇게 이 저점에 대한 기준을 잡는다면 네 말 맞다나 황 대표 그러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봉을 보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는 이 기준이 짧길 원해요. 그리고 난 열린 공간은 꽤 되네. 그리고 난 여기까지 그럼 지금부터 주가 움직임 한 50% 이상을 바라봐. 현실은 뭐 그래 봤자 뭐 10% 미만 바라보고 그냥 그래서 한번 해볼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판단이 기준을 좁혀 나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울대학은 뭐 여기까지는 뭐 소쏘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다시 가지고 한번 또 주가를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울제약을 한번 이렇게 쳐봤습니다. 서울제약 의약품 제조 순환
내분기계, 용역, 해열, 소염 진통제, 비만 치료제,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그죠? 재무제표를 분기 실적을 잠깐 봐볼게요. 항상 늘 얘기하지만 살펴보는 거죠. 자, 작년에 주가 흐름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작년에 나름 상승 쪽으로 갔었죠. 7,000원대 언저리 있던 것이 15,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100%까지 상승을 한번 갔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2021년 들어와서는 주가가 빠졌어요. 이렇게. 올해는. 그러면 여기는 1, 4분기가 될 것 같고요. 3월달, 2, 4분기, 3, 4분기, 그리고 지금 1, 4분기 시간을 지나고 있죠. 이렇게. 5개 분기를 한번 보면 주가 흐름은 올랐다가 거의 제자리 와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특히 12월 달에 들어가서는 더 안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 4분기, 4, 3분기에는 더 안 좋아 실적이. 그죠? 이 부분이. 그렇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기서 열심히 흑자를 열심히 흑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이 좀 까먹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좀 퀘스천이 찍히는 거죠. 그렇게 좀 퀘스천이네. 이렇게. 그냥 연간 실적 볼게요. 자, 연간 실적을 보니까 어때요? 매출액은 그래도 좋으네. 탄탄하고. 분기 실적은 그랬지만, 그죠? 영업이익도 뭐 괜찮네. 그냥 당기순이익이 별로 안 좋네. 그죠? 이 부분이. 이게 좀 들쑥거려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2017년, 18년, 19년, 20년 들어오면서 당기순이익이 좀 꾸준했으면 좋겠고, 영업도 좀 꾸준해지고, 이게 빵꾸가 난 부분이 있는데, 뭐 영업이익은 나름대로 그냥 흑자로 잘 가져가니까. 그 다음 매출액 구조가 괜찮으니까, 이런 거 뭐 메꿔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는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현재 이제 그 서울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슈나 뉴스나 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또 다시 또 살펴볼게요. 이렇게 범을 좀 넓혀보면 서울대학 윤봉환 각자 대표, 윤동현, 신봉환 각자 대표 제대로 전환한다라는 게 3월달 기사입니다. 3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기사고요. 그 다음에 서울제약, 이 부분이죠. 조금 전에 봤던 요 부분. 지난해 영업이익이 64억, 전년 대비 73% 흑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월 달에 나온 얘기예요. 기사보다. 아니, 분기점 나오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주가는 뭐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별로, 그죠? 힘을 못 발휘해요. 그래서 서울제약을 쭉 보니까 여기 12월 달에 보게 되면은 의약품 공급 계약 해지 소식에 약세한다라는 게 12월 달에 기사가 나오면 이쯤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이 이렇게 수렴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안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124억 규모잖아요. 그러면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회사 규모에 비해서. 실적 정장의 수출해지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12월 달에 보면 서울제약 해지까지 불확실성 증대가 되면서 그 소식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한 대 맞은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렇게 대충 윤곽을 보니까 서울대학은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걸리는 거죠. 가십거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 이게 좀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좀 안정적 구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퀘스천을 찍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서울대학을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쪽 위에가 여기가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가 여기가 주봉이고요. 아래가 일봉이에요. 그럼 이거 월봉, 주봉 한번 동시에 보면서 공통적인 자리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서 판단해 보죠. 일단은 이 부분이죠. 15,000원과 여기 2만원대 프레임이 정말 딱 갇혀 있구나라는 게 그냥 보입니다. 일단. 자, 여기로 일봉에서는 안 보이죠? 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서울제약은 일단은 이 부분 2만원대를 올라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관심 있거나 이거를 공략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황 대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빵 띄워놓고 여기 지지하는 게 어떨까? 레벨을 높일 때 한 단계 빵 뚫어놓고 차라리 빵 뚫어놓고 그러니까 매매해야 될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지금 추세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돌리기 시작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뭔가가 안 좋았는데 아까 10일달 안 좋은 얘기 나왔죠? 그거를 모색을 해서 뭔가 반기를 들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황 대표 말 맞다나 이게 아까 보니까 이렇게 갇혀 있는다라는 게 갇혀 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그래 이거는 뭐 굉장히 내가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일단 머리를 들기 시작했으니까 요 반등 구간만 한번 볼래라고 단기적 접근도 가능하겠죠. 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근데 갔는데 의외로 좀 세. 그럼 내가 만약에 들고 가도 분할 청산의 대상이 자리를 삼으면 되겠죠. 12,000원, 그리고 16,000원, 그리고 2만원대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플랜을. 근데 잘못됐어. 그러면 8,000원 밑으로 가면 일단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 4,800원 있잖아. 여기 이탈해버리면, 아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항이 돼버린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8,000원 기준을 잡고, 2,000원은 4,800원을 잡고, 내가 접근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 되겠죠. 근데 황 대표한테 하라면 단기적 접근만 하고요. 8,000원 기준으로 장기적 접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모양새가 위치가 별로 안 좋은 거죠. 올라와도 이 부분을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또 이렇게 또 저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흐름에 대한 단기적 저항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따라서 서울제약을 저는 해보라 그러면 황 대표는 과감히 여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손을 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개인적인 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잖아요. 이런 점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라는 거죠. 근데 황 대표, 이 말 맞다나 뭐, 난 서울대 긍정적으로 가. 그래서 여기 기준을 잡고, 여기를 짚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2만원 이상을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워낙 뭐, 알겠지만은, 그 영원한 테마니까, 난 그래 장기적으로 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성장 가능성 뭐 이러고 나 다 좋게 봐. 그런 판단이 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분도 해보라면 답답할 것 같아요. 갇힐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예상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어차피 예상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자, 서울제약을 봤을 때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고개를 드는 게 맞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야. 여기 렉자리 형성되는 황 대표 얘기 많이 하던데 뭐 지난번 보니까 여기 지지받았잖아. 그리고 저항받고 받았고 안착 지지했잖아. 야, 나 이렇게 봐. 그래 난 해볼래.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 저는 항상 기준이 있다고 하면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준이 내가 그 감정적인 기준을 하게 되면 들락거리는 거, 요런 요소는 막으면 어차피 주식은 어차피 손절을 나가요. 안 날 수가 나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건 감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은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저는 안 할 건데, 하시려고 하는 의향이거나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정말 청점 대표했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그다음에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